함께하는 동지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두 대표님하고 이 중증 장애인 동지들이 이 현장을 쭉 14일 내내 집에도 잘 못 가시고 막 농성장을 지키고 그러셨었는데요. 이 동지 제가 농성장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진통제 약 봉지들 상자들을 보면서 아, 이 동지들이 정말 이 피눈물을 머금고 투쟁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동지들이 이 앞에 계신 신영로 동지가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이 동지가 농성장에서 바닥에서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활동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문상민 동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휠체어에서 앉아서 밤을 지새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집에 가라고 농성장 있지 말라고 나중에 내쫓기는 했는데 내쫓아버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있을 거면 가라고. 우리가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휠체어에서 앉아서 잘 생각을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제 금메달리스트라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가 보치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호주에 가서. 근데 이 친구도 이 농성장에 오면 휠체어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도 자기가 그 바닥에서 자면 몸부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동지들이 잠을 설칠까봐 휠체어에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도 역시나 당신 오지 말아라.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경증이잖아요. 활동보조인이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투쟁을 왜 하는가? 내가 이 투쟁을 어떤 마음을 머금고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 날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상하면서 우리 이 협상단이 똘똘똘 뭉쳐서 이 요구한 토시 하나도 못 건드리게 했었거든요. 요구안에 대한 토시 하나도 못 건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협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활동 보조하는 사람이 없고 활동 보조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힘들까봐 휠체어에 앉아서 밤을 꼬박 새우고 먹는 걸 줄이고 화장실 가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걸 줄이고 물도 줄이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요구안에 이렇게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공무원들은 우리 그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토시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한다라고 우는 소리 하는 저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알까. 아마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거든요. 여기 정말 신영로 동지나 이진음 동지나 여기 계시는 이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 그들의 마음을 저는 아마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애인으로서 결과가 좋아서 기쁘고요. 이 투쟁의 승리를 우리의 기쁨으로만 갖지 말고 전국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얼마나 야 여기 짜증이 왜요? 아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제가 활동 고생 제가 투쟁을 저도 절실히 했거든요. 제가 중증장애이기 때문에 저도 집에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다 뒷바리 해주시거든요. 옷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근데 부모님이 무슨
무슨 저기 무슨 제가 있기에 저희들 그렇게 모든 것 다 뒷바람이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저희도 아니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저한테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고 박기영 총리 역시 너무나 저보다 너무나 중증장애였어요. 저희가 같이 사무실로 업무 끝나면 같이 술 한잔 다 하거든요. 하는데 어쩌다가 늦으면은 그냥 사무실 가거든요. 근데 활동보진이 저희도 부족하기 때문에 휠체어 위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활동보진 제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할 수 없다고 혼자 전동 휠체어와 함께 그 차가운 내 바로 위에 떨어졌고 돌아갈 수가 듣고 더 투쟁을 저희가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투쟁할 거고요. 투쟁! 예, 안녕하세요. 서울 동지들과 또 멀리서 대구 동지들까지 오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은 지역의 근거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지역의 센터를 통해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배우고 지역에 나와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지역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결국 우리 자립생활의 비전은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야 할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승리문화제를 준비하며 제일 먼저 고 박기현 동지의 한줌재가 뿌려진 곳에 다녀왔습니다. 고귀한 생명으로 와서 인간답게 살기를 갈망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 권리를 투쟁으로 외치다가 결국은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동지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일찍 함께 했다면 이렇게 그분을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립생활은 탁상에서 머릿속으로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당장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 박기현 동지는 우리에게 주고갔습니다. 센터를 개소하고 자립생활 이념을 배우면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벽은 너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절박한 심정으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이야기하더라도 도통 알아듣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지자체의 아둔함으로 고민하는 시간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울 장애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박기현 씨 배고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형 밥 먹고 가자. 그리고 꼭 김밥도 포크로 내번 미겨졌거든요. 근데 김밥도 많이 먹으면 더 안 먹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안하고 시간이 없다 핑계만 대고 제가 못 믿겨져갖고 진짜 미안하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진짜 활동 보좌에는 꼭 필요했다고 느낍니다. 느끼고 활동 보좌인이 없으면 사람을 천박하게 살아가고 중증장애인이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고 활동 보좌인 제도하고 열심히 투쟁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된다고요.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을 내리고 함께할 모두리와 손을 잡아 손을 잡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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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크게 손을 잡아야 해 여러분 손을 잡아야 해. 그래. 나의 눈물도 가져가더라 비대친 우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의 14일 꽤 긴 것 같지만은 서울은 43일 했고 대구 저 밑에 더운 지방은 43일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삭발도 한 번 안 하고 이겨가지고 참 정말 그시기합니다. 그죠? 삭발도 하고 좀 기고 막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승리했으면 더 기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승리하니까 기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투쟁할까 말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 그런데 투쟁하고 나니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도 정말 어렵고 정말 분노스럽고 막 그래도 싸우지 않고 그냥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픔을 겪고 가져나가는 것 분명히 권리로서 쟁취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운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은 완전히 앵벌이었습니다. 거지새끼였죠. 우리 스스로를 거지새끼 취급하고 또 우리 스스로 거지새끼 돼가지고 저들한테 얻어먹으려고 줄 서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의 장애인 운동들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그들이 보장해주지 않을 때는 그들을 두들겨 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소위 전문용어로 물리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들어갈 때 처음에는 좋은 말 합니다. 말 안 들을 때는 패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안 그렇습니까? 진짜 개같습니다. 오늘 종로구청에서 투쟁하고 왔습니다. 성남재단이라는 곳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13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법인에서 조통이라는 자격자가 한 시설에서 지난 2, 3년 동안 혼자서 27억을 헤쳐먹었습니다. 그 시설에 장애인들 수백 명 가다 놓고 그들한테 밥, 의복비 뭐 이런 것 떼먹어가지고 27억을 혼자서 처먹어가지고 그 중에 4억을 자기 아들 유학 보내는데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 놈이 구속됐는데요. 구속되고 난 뒤에 그 친구 바로 그 같이 이사질 해보면서 그 눈 감았던 그 친구한테 이사장 자리 물려주고 그리고 유학 보냈던 애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사에 쳐넣었습니다. 그 새끼는 구속됐다가 이제 뭐 해가지고 집행유예 띠디딕 받고 그 새끼 잘 받으려고 탄원서를 돌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서 약간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탄원서를 돌리고 있고 그 새끼를 빼내려고 그놈들한테 돈 먹었던 검찰들이나 이 구청놈들이나 그 새끼 빼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설에서 27억을 해먹으면서 자기 인마이 포켓 이건 영어인데요. 자기 주머니에 설정해서 자기 아들한테 유학비 보냈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온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생활 하자고 시청에서 덜어놓고 머리 깎고 저도 아까 박향미 동무처럼 이렇게 막 하니까 머리가 확 좋던데요. 저도 머리가 좀 길렀습니다. 근데 완전 빡빡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가면서 투쟁하는데 우리 기껏 얻어내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시설에 서울에서는 약속했던 30억이랍니다. 여기서 뭐 한 7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돈 1, 2억 더 받아내려고 우리는 시급한 예산이라고 1, 2억 더 받아내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놈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7억을 꿀꺽 삼키는 이 세상이 개같은 세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와 동정으로 자원봉사자로 채색되고 가족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겼던 그러한 국가의 잘못, 이 사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질타하고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했고 그것이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리는 줄 잘 서서 센터에 줄 잘 서서 잘 보여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체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활동보조의 문제 이야기하니까 누가 먼저 전달할 건가 뭐 이런 전달 체계도 이야기하고 이게 국가의 부가 별반 많지 않으니까 지체장애 이쪽 중심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누구입니까? 발달
발달 아니다. 발달 정신지적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냥 시설에서 처박혀서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활동보조인 영역은 당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권리입니까? 가장 차별받는 자들에게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권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바로 모든 장애 영역들의 문제들을 포괄하고 그 중에서 분명히 활동보조인이 권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파일을 국가를 바꾸고 그 국가를 바꾸어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깃발이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열받는 거는 우리끼리 뭐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끼리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투쟁에 발목 잡는 그들이 더 피눈물이 납니다. 더 권리를 향해서 투쟁할 때 함께 투쟁하고 그것들을 지원하지 못할 망정 지체장애인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애인 당사자라는 거짓된 생물학적인 그러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운동들이 무슨 운동입니까?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운동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집단 이기적으로 갔던 그러한 것들을 바꿔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분명하게 저기 있는 시청에 있는 작자들한테 잘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많은 투쟁들을 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 이제 준비만 해서 들어가자마자 아마 손들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게 싹 들어갔다가 또 안 끝나면 또 아이고 인생 조졌네 그러면서 오래 가야 되고 그죠? 1년이고 2년이고 가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못했던 이 사회의 책임이 있고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주니까 그냥 밥을 먹여주니까 성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왜 가난한가를 가르치니까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애인들에게 떡고물 몇 개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왜 우리가 가난하고 왜 우리가 장애 때문에 처벌받고 왜 이렇게 개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동지들한테 투쟁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힘들더라도 정말 눈물 나더라도 함께 뜨뜻하게 동지들과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운동에 그리고 또 가장 차별받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 속에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오늘은 투쟁 안 하고 인사드리는 줄 알았는데 인사를 와보니까 다 투쟁하시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준비되지 않은 대표라서 할 말도 많이 없습니다. 이번 연대를 통해서 제 자신 혼자로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에 오면은 말씀드릴 만한 게 아주 없습니다.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정말 1급 지체장애인이 되어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기보다는 반갑습니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나왔을 때 꼭 밝히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투쟁 처음 들어갔을 때
특히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이제 40대라고 이렇게 아 40대 아니냐 이렇게 왜곡되게 시선을 보던데요. 저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25살이고요. 예,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표님이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저는 지금 저희 투쟁 상황들만 투쟁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상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우연찮게 그 5.18 정신을 몸에 안고 6.29 승리로 예, 말문이 졌습니다. 아니 우연하게 이렇게 끝났는데요. 정말 그래서 대구 투쟁이 정말 다른 지역 투쟁보다 인천 투쟁 승리문화제인데 다른 투쟁보다 더 빛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대구 지역 그러니까 일반 행정가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그냥 따로 하나의 국가다. 근데 지역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깃발을 꽂았고 지역에서 가장 꼴통인 도시인 한나라당 보수 꼴통의 지역에서 정말 제도된 진보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정말 너무나 썩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투쟁에 지지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의 좋은 연대를 하기보다는 왜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자기들과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DPI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정립투쟁할 때 DPI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구 지역 DPI가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저는 정립투쟁 때 깡패들, 용역 깡패를 대동하는 저런 단체에 왜 대구 DPI가 제대로 문제제기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같은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투쟁회 때는 지역 투쟁 같이 하자 할 때는 뒤로 빼더니 서울에서 정말 이 투쟁에 함께 지원하고자 온 동지들에게 서울 놈들은 왜 서울 사람들 여기 있냐, 대구 사람들끼리 투쟁해야 되는데 왜 서울 사람들이 이곳에 뛰어드느냐 지역주의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의를 또 안타깝게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그대로 받아안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 때문에 사실 초기에 서울 투쟁을 받아 안으면서 좀 좋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DPI랑 또 하나는 밝은 내일이라는 단체가 지역에 선도적으로 좀 투쟁을 이끌어왔던 단체이긴 하지만 이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센터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거는 한 사람의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제기했던 것인데 그들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갑자기 생뚱맞게 요구하면서 투쟁이 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투쟁이 한 2주 정도가 승리가 한 2주 정도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또 인천에서 또 좋은 승리 소식이 들으면서 지역에서 급반전하면서 협상이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 투쟁하면서 인천처럼 서울처럼 좀 완벽하게 합의문 내용은 완벽하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이 투쟁 연대들이 깨지면서 이 시청이 좀 그것들을 미룰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것이지 이 투쟁에서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정말 숨죽이고 있었던 중증장애 동지들이 당당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자기 권리들을 외치는 모습들, 그리고 헌신적인 학생들과 장애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을 만들었던 성과들,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이 전국을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 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투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주저줄이 말이 많았는데요. 그 어쨌든 우리 대구 지역에서 정말 잘 그 연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투쟁할 거고요. 아까 우리 박명희 대표님이 그 잠시 인천에 돌아다니는 장애인 콜택시를 보면서 야, 9월달에는 이동권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심 뜨끔합니다. 어린 집행위원장 지역에서 욕 많이 먹는데 더 욕 먹으라고. 어쨌든 그 우리 투쟁 역량들 다시 모아서 정말 지혜 되도록 투쟁 만들겠습니다. 예. 그 다른 동지들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아 예. 아 노래요? 오늘 장애반가 아 갑자기 까먹었다. 아 예 하겠습니다. 장애민주 장국연대로 장애예방 이룩하자. 네, 감사합니다. 누가 찍었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안 쓰러 내려가고 여기 딱 막아주시면 제일 만만하잖아요. 잘 기억해 다시 말해달라. 너무 귀엽다.